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 개편이 적합한가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사회복지법인으로 위탁 운영되면서 겪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건데요. 김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혁신위원회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의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21일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은 사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체계를 통해 현재 사회복지사가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협동조합은 현장 중심의 조직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협동조합은 공통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인 조직이다라고 하는 특징인데요. 이 정의 자체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협동조합을 뜻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의 영역이 자유로워 현장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민동세 이사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사회복지 당사자 조직 내 대안 모델에 대한 담론 형성, 조합원의 출자와 증자 사업을 통한 자기자본금 확보 등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혁신위원회 신용규 위원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협동조합이 결성이 돼서 복지 현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환입니다. 청와대는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했는데요. 시민사회단체가 청와대의 밀실 인선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청와대는 국가인권위원장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성호 법원장 내정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법과 정의, 원칙에 충실한 다수의 판결을 했고 합리적 성품과 능력으로 신망이 높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지만 시민사회는 밀실 인선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청와대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가 2008년부터 꾸준히 권고하고 있는 인선 절차 마련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1일 국가인권위원장 인선 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내정을 철회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인권위원장 인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청와대가 판단했는지 기준 자체가 있기는 있는지 전혀 공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인권위원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해 인선 절차와 기준에 맞는 임명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기구 간 조정위원회에 이번 문제를 지적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에 질의서를 보내 내정 배경과 철회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지난 20일은 맞춤형 복지급여 지급이 시작되는 날이었는데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일부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여 지급 첫날인 지난 20일 맞춤형 급여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 5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오류는 복지부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행정자치부 이호조 시스템으로 급여 수급자 정보를 넘기는 과정에서 전산상 코드에 오류가 발생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 법률 서비스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의 변호사를 추가하고 그 수를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무료 법률 서비스로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에 공인노무사회에 변호사를 추가하고 그 수도 500여 명으로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 제도는 노동위원회가 월 평균 임금 200만 원 미만의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사건 처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을 한 뒤 권리구제 업무 대리인 신청서에 평균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오픈대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과 브라질이 맞붙은 BC3 페어 결승전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한국의 압승이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한국 보치아 BC3 페어 결승전은 역시 믿고 보는 경기였습니다. 2015 보치아 서울국제오픈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지난 20일 정우원, 김한수, 최혜진 선수가 팀을 이룬 BC3 페어 결승전은 브라질을 상대로 7대1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정우원, 김한수 선수가 선발로 나선 경기에서 7년 동안 호흡을 맞추며 국제대회를 휩쓸어온 둘의 호흡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1엔드 시작과 함께 4점을 획득하며 기선을 제압한 한국. 순조로운 출발을 보인 1엔드와 달리 2엔드는 브라질의 공이 표적구 앞을 가로막으며 어려운 경기가 이어져 1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기록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브라질 역시 결승까지 올라온 만큼 만만치 않은 경기. 3엔드는 접전 끝에 표적구가 아웃되기도 했지만 한국의 공만 남은 상황에서 점수 획득으로 이어졌고 마지막 4엔드에서 1점을 추가하며 7대1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몸 건강 상태 좀 안 좋았지만 우리 옆에 동생들이 잘해줘서 금메달 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탄탄한 호흡으로 금메달의 영광을 함께한 정우원, 최혜진, 김한수 선수는 든든한 동료에서 가장 어려운 경쟁자로 개인전 경기에 나서게 되며 이들이 보여줄 최고의 기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과 20일 페어와 단체전 경기에서 BC1, 2 단체전은 은메달을, BC4 페어는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제20회 서울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캠퍼스 일원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 참가 인원은 300여 명으로 경기 종목은 수치 제어 선방과 컴퓨터 수리, 웹마스터 등 정규 직종 20개 종목과 3차원 제품 디자인, 번역, 자전거 조립 등 시범 직종 6개 종목, 그림, e스포츠 등 레저 및 생활 기술 직종 2개 종목 등 총 28개 종목입니다. 대회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 상금, 훈련 지원비 등이 주어지며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이 부여됩니다. 경기도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 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주민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교육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경기도에는 전체 북한 이탈 주민의 30% 정도인 7,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 74%가 여성인데 경기도가 이런 여성 이탈 주민의 성인지력과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농협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정착기관인 하나원에서 인권의식 교육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대상은 북부 하나원과 서북부 하나원 120여 명의 여성 이탈 주민입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북한 이탈 여성의 인권의식과 자존감 확립,
그리고 그에 따른 성인지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여성이 탈북에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까지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뒤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2016년까지 현재 북부와 서북부 하나센터에 한정된 교육을 경기도 전역의 6개 하나센터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교육과 여성폭력에 대한 상담을 원할 경우 경기 여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나 유선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보다 유행성 눈병 환자 수가 증가했다며 여름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유행성 눈병은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주 발생한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이상 증상이 생기면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도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우리나라 소비생활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가정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악덕 상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기업 트랙 협약 기업과 도내 중견 유망 중소기업이 참가하는 권역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채용 박람회는 오는 9월 8일 창원시 등 6개 시군이 참가하는 중부권 채용 박람회를 시작으로 9월 10일 김해시 등 3개 시군이 참가하는 동부권 채용 박람회, 10월 23일 진주시 등 9개 시군이 참가하는 서부권 채용 박람회 순으로 개최됩니다.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지회 학예수련회가 지난 17일 양산시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나동현 양산시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대회는 목표가 있는 자신 있는 삶에 대한 특강과 체력 단련 시간,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화합과 유대감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 행사가 오는 24일 열립니다. 이번 채용 박람회에는 8개 구인업체가 참가하며 조리 보조원, 바리스타, 콜센터 상담원 등 다양한 직종 관련 현장 면접이 실시됩니다. (2015년) 올 한 해 복지 분야 예산은 118조 원으로 작년 대비 11조 5천억 원 증가하였고 예산 증대와 함께 복지 사업이 해마다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별로 유사한 복지 서비스가 중복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은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해 복지 분야의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난 5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복지 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과제를 발표했고 6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360개 복지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서 300여 개 내외로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크나큰 행정 낭비일 것입니다.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국내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타이틀로 설립된 국민안전처는 부처 내 의료인이 전무할 정도로 공중보건위기에는 취약해서 이번 메르스 사태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도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한
사회 공익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 복지시설 유형별로 분절되어 있는 각종 기구와 정책 위반 사안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수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판단이 흐르면 낭패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미 쏟아부은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으므로 정부와 국회는 써야 할 곳과 안 써도 좋을 것을 명확히 분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여러분은 사진을 어떻게 찍나요? 눈이 아닌 냄새와 소리, 촉감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사진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의 북성동이란 곳에서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지 들어보는 건 어떠세요? 장애 예술가를 위한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 이 시각장애인 전용 갤러리는 작가들의 걸음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발길이겠죠. 이번 주말에는 이곳 북성동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